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우창 교수입니다. 저는 그 정치외교학과에서 선거와 여론이라는 특히 이제 정치 행태에 대해서 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작년 대선 혹은 2020년 총선에 투표를 하러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날 투표를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이제 투표를 안 하셨다면 혹시 이제 그날의 날씨가 혹시 여러분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 매번 선거가 되면 사실 이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번 선거 당일의 날씨가 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주제에 대한 그 신문 기사들을 흔히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연구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시작된 것은 이제 미국에서였었고요. 미국에서는 선거 당일에 비가 오면 그 공화당원들에게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에게 유리하다라는 속설이 있었고 이제 이걸 검증한 논문이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이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대해서 쓴 논문은 그 미국에 대해서 썼던 미국에 대한 그 논문과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비가 오는 것이 그 보수적인 정당에 유리한가 아니면 한국적인 맥락에서 좀 다를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왔던 흔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한국은 선거 당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좋으면 젊은이들이 그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 투표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보수 정당에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실 미국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화당원이 유리한 거는 비가 오면 투표장에 나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젊은 세대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서 공화당에게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 반대죠. 한국은 날씨가 좋으면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젊은이들이 다른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투표율이 떨어진다.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비가 오면 오히려 정말 전반적인 투표율이 떨어지고요. 실제로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런 거는 너무 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통용되는 어떻게 보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뭐 누군가 새로 만나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대학에 면접을 보러 온다거나 그러면 제일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사실 이제 외모,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어떻게 화장을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머리 헤어스타일을 만들 것인가, 이제 외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이유는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외모를 표현하는가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사실 후보자들의 외모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도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다만 이런 외모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것이겠죠. 사람들마다 이 사람이 좀 잘생겼다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어 보인다거나 이런 평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체로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될까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이죠. 최근에 기술의 발전으로 안면 인식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발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거 보면은 사실 이제 그 핸드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사진만 보아도 핸드폰이 비밀 잠금이 풀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기계들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방식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컴퓨터, 특히 이제 머신러닝과 같은 기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외모에 대한 어떤 정형화된 수치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그 후보자의 어떤 미소와 선거 결과에 관한 연구들은 이런 이제 최근 그 기술 발전에 어느 정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제가 했던 것은 이제 지난 지방선거 1회에서 7회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의 지방선거 시군구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의 모든 사진을 모은 다음에 그 사진을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선거 공보죠. 선거 공보에 나타나 있는 후보자들의 이미지를 보고 그 컴퓨터가 이 사람들의 그 미소 스코어, 미소 점수를 산출해내게 한 후에 이것을 그 사람들 실제 선거에서 거뒀던 선거 성과와 연결시켜서 그 관계를 분석한 페이퍼였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웃으면 한국에서 이제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웃고 있는 사람을 대체로 인상을 찡그리거나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던가 호감도라던가 아니면은 자신감에 대한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결국은 많이 웃는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 저희가 통계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 많이 웃고 있는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을 한 거였고요. 실제로도 그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5,000명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미소 지수 스코어가 0인 사람과 미소 지수 스코어가 100인 사람이 많은 그 이외의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약 1%에서 2% 정도의 득표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면 웃는 후보들이 선거 결과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논문을 발표를 했더니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다 이기기 위해서는 다 웃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웃으면 이길 수 있는 거냐라는 뭐 코멘트 같은 걸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과 웃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이 이 웃는 것도 결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후보자들이 웃는 후보자를 보고 유권자들이 그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평가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 이 후보자의 외모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도가 높지는 않은 정보죠. 그래서 어떤 선거에서 그럼 이런 큐브들이 효과를 발휘하는가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선거,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너무 많이 나왔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큐, 이런 외모 효과에 의존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평가를 내리기 위한 정보를 많이 모으는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선거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연구 결과는 영향이 있긴 하지만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거나 유권자들이 외모만 보고 평가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네, 그 정치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정치를 정의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가치 있는 것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정치 행태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배분하는 과정에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 사실 이제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호를 형성을 하고 어떤 선택을 내리고 그리고 정치인들과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들 간의 이런 선택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관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이 가치 있는 것 그리고 권위적인 배분이라는 정의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이 다소 협소하게 정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논문을 썼을 때도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이 정치 엘리트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는가라는 주제에 관해서 이제 논문을 썼었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정치의 정의를 너무 좁게
정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것이 꼭 국가에서 배부는 예산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치 있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맥락에서 가치 있는 것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 흔히 얘기하는 선거,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뿐만 아니라 뭐 예산 분배와 같이 아니면 불평등, 불평등이나 정치 양극화, 제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주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뭐 갈등이라던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선거 당일 날씨라던가 외모라던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던 연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정치학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는 국제관계라던가 정당이라던가 헌법이라던가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우리가 정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정치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다. 정치라는 것이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클립이 되었으면 합니다.